네, 밤사이 남부지방에 폭우가 예보되기도 했는데 주로 전남 서해안, 남해안에 집중됐습니다. 가뭄이 심한 경남은 폭우 대신 단비가 내렸는데요. 하지만 내일까지 추가로 경남 남해안에 강한 기습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현재 가뭄에 이은 호우 상황과 앞으로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저희가 앞서 피해 상황들도 다 봤습니다만 밤사이 얼마나 많이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남쪽 전라남도의 남해안 쪽에 많이 내렸습니다. 예. 해남이 한 180mm, 목포가 160mm인데 사실은 이 정도 양이 결코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뭐가 겹쳤냐면 1년 중 가장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대조기간과 겹쳤습니다. 예. 자, 비도 저 정도면 제법 많이 왔는데 물 빠짐이 좀 안 좋았던 거죠. 만약 저게 태풍과 겹치면 또 더 큰 침수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장마 때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비가 다른 지역보다 적게 왔거든요. 자, 어제 내린 이 전남 지방의 강수량, 그다음에 앞으로 오늘부터 저녁 사이 내릴 경남 지방의 강수량은 이 지역의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남 곳곳에 특히 목포와 해남, 영암에 지금 비가 많이 와서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발송이 됐거든요. 이 재난 문자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올여름에 바뀐 게 폭염 관련해서 폭염 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폭우 관련해서는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령을 합니다. 그 전에 호우경보, 호우주의보라는 그 기상청에 발표하는 정보가 있었는데, 호우주의보, 그러니까 3시간에 60mm 또는 12시간에 110mm 이상 비가 올 때는 조심하세요. 앞으로 비가 많이 옵니다라는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는 그거보다 더 많은 3시간에 90mm, 12시간에 180mm 이런 비가 예상이 될 때 호우경보. 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정보인데 이거는 현재는 아직 안 왔는데 앞으로 많이 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정보입니다. 네. 자, 이 호우특보는 선행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12시간 전에 이런 그 비가 많이 온다는 정보를 발령하면 대피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앞으로 많이 오는 때 내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왔을 때 냅니다. 그 기준이 이제 강수량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에 50mm 그리고 3시간에 90mm의 비가 내렸을 때 또는 1시간에 72mm 비가 이미 내렸을 때 그 지역에서 그 비가 내린 지역에서 수집되는 휴대폰 전화번호로 강제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내거든요. 자, 올해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에 85mm 그리고 15분에 25mm 이상의 비가 이미 내렸거나 또는 1시간에 100mm 이상의 비가 이미 내렸을 때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령을 하는데 이거 역시 앞으로 비가 많이 옵니다라는 정보가 아니고 이미 많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이런 정보인데 그런 정보가 내려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그러니까 이미 저 정도 비가 오면 어딘가 이제 침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침수 피해 현장도 보여드리고 있고 재난 문자 발송됐다는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단비인가 싶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전남 지역 그리고 오늘 밤까지 올 경남 지역에 가뭄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단비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 굉장히 고마운 단비죠. 소방 동원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소방차. 전국에 있는 소방차 저 경남 지역으로 모여주세요. 이렇게 소방차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지금 가뭄 극복을 하는 마당인데 예. 이 정도 비가 하늘에서 내렸으니까 그 비교할 수 없는 고마운 비죠.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매우 고마운 비인데 그런데 아까 목포에서 봤듯이 저런 피해가 또 꼭 납니다. 자연현상은 딱 인간에게 알맞게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태풍이 오건 태풍이 만약 여름에 안 오면 진짜 가뭄 때문에 강수량 부족, 절대 강수량 부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피해는 재난 대비를 해서 잘해서 피해는 줄이고 물은 받는 게 태풍이건 이런 그 집중호우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특히 전라도와 경상남도는 큰 그 가뭄에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방차로 물 공급하는 거 봤잖아요. 네. 자,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매우 고마운 저는 단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특히 호남과 서해안, 남해안 중심으로 비가 좀 집중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넓은 지역에 그러니까 태풍급의 그런 정도 규모는 아니었거든요. 자, 남쪽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난 13호 태풍 돌핀이 돌이켜보면 중국으로 상륙해서 열대저하보 또 열대저하보에서 한 단계 낮은 온대저기압으로 약해져서 그 사이에서 그냥 흐지부지 소멸하지 않고 그 막강한 그 태풍에서 변질된 그 열대저기압이라 그런지 우리가 썩어도 준치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태풍에서 약해진 열대저기압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때 남쪽의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강하게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을 시켰거든요. 그때 약 1.5km 상층의 강한 하층 제트기류가 고온다습한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퍼 올렸고 이때 북쪽에서 찬 공기들이 내려오면서 한반도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갖춰진 것이죠. 그게 전라남도 해안 쪽에 걸린 겁니다. 그게 폭이 넓었으면 이제 넓은 지역에서 많이 오는데 그 폭이 매우 좁았기 때문에 해남, 목포 이쪽에 집중이 됐고, 자, 그 강수 구역이 지금은 저 경상도 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앞으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구름대가 세력을 줄이지 않고 경남으로 간 거죠. 그만큼은 이제 밤사이 더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번 비를 많이 뿌리면 강한 비구름대도 이제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다시 또 비구름을 만들어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전남 지방에 유지됐던 그 강한 비구름대가 그대로 수평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간 건 아니고요. 예. 계속해서 남쪽 제주도 밑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그 원료가 계속 그 공급이 됐던 거죠. 예. 우리가 난로 안에 계속 나무나 석탄을 집어넣듯이 이 그 좁은 띠 모양의 그 강수대에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수적이 됐고 그 강수 구역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서쪽 지역은 지금 그쳤습니다. 서울 경기도. 예. 그런데 완전히 그친 건 아니고 남쪽에서 또 오늘 밤 계속해서 남쪽에서 지금 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상청 예보를 보면 비가 강수량이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을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내린 만큼은 아니지만 또 앞으로 더 많이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올 가능성이 지금 있는데 그 지점이 이제 이 경상남도 지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밤 사이에 강한 기습호우가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피해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메마른 땅이 이제 호우에는 더 위험한 건가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부족해서 메말랐기 때문에 네.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안 오는 것보다 비가 많이 오면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워낙 메말랐을 때 땅이 다 말라 있을 때는 한꺼번에 많이 쏟아붓는 1시간에 100mm 이런 비보다는 하루에 100mm. 자, 이렇게 조용한 비가 많이 와줘야 땅속으로 그 하늘에서 떨어진 비가 그대로 스며들어서 도움이 되죠. 그런데 1시간에 100mm 비가 이 메마른 땅에 그대로 내리면 마치 시멘트 위에 퍼붓는 것처럼 그대로 유출돼서 흘러버리는 그 아까운 비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메마른 때는 좀 그 잔잔한 비가 여러 번 내리는 것을 이제 바라는데 그나마 하여튼 이번에 저 정도의 비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최근에 했던 기상 상황을 보면은 중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비도 극한, 뭐 가뭄도 극한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긴급 재난 문자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더 강화한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발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지역에 요즘은 그 IT 기술이 발달해서 예를 들면 목포 지역에서 수집되는 휴대폰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목포에 비가 많이 이미 내린 걸 강수량을 통해서 기상청이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자, 그거를 전에처럼 행정안전부에다 이 지역에 문자로 통보해 주세요. 이 사이가 또 한 5분, 1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이 바로 그 관측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자동으로 그 예. 지역에 그런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빨리 대피하시오.
지하 공간에 있는 분들은 특히 그런 문자 받으면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왜냐, 금방 물이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무엇보다 철저한 호우 대비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급 호우 재난 문자를 받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지하 공간에 있는 분들은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우선 낮과 밤이 상황이 다를 텐데 낮에는 이제 어찌됐건 눈에 보이니까 지하실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반지하 주택이라거나 네.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머물러 있다거나 지하 차도를 지금 들어가고 있다거나 들어가기 전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즉각 거기에 대해서 그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선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은 높은 곳으로 옮겨야죠. 폭염 얘기할 때 빨리 그 시원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그러듯이 네. 낮은 곳에서 지하에 있는 분들은 1층만 올라가도 그런 피해는 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문자를 받으면 지체 5분, 10분 사이에 금방 물이 차기 때문에 그런 긴박한 그 대피가 필요합니다. 높은 곳으로 대피가 필요합니다. 네. 앞서 본부장님,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는 지금 비가 소강 상태고 네. 밤사이에 이제 경남 지역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텐데 네. 그럼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에도 계속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수도권에 이 정도의 남부지방에 내리는 뭐 100에서 뭐 180 이 정도의 비는 내리지 않고 지금 비는 비록 그쳐 있지만 대기가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계속해서 남쪽에서 이 북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비구름은 발달할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밤 사이에 가장 비가 많이 오늘 아침에는 전라남도 남해안이었고 오늘 밤은 이제 경상남도 남해안이고 그러나 전국적으로 비는 또 분명히 올 것이고 언제 완전히 그치냐 이 서울 경기 북서쪽에서부터 내일 새벽부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이 17일이죠. 예. 그렇게 이제 그쳤다가 동쪽은 경상도 쪽은 내일 오후까지도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18일 날 또다시 경상도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나머지 내륙은 지금 상층에 찬 공기가 내려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긋지긋한 폭염에서 벗어난 이유가 상층에서 지금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 자, 밑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계속 올라오고 북쪽에는 찬 공기 내려오니까 대기가 좀 불안정하죠. 그래서 소나기 형태의 비가 내리는데 그게 뭐 1시간에 100mm 이런 비는 아니겠지만 소낙성 강수가 이제 1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예. 자, 이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런 정도의 비가 여러 차례 좀 와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7일 비가 그치면 18일은 소낙성 비니까 소나기라고 보고 또다시 이제 다음 주에는 오늘이 일요일인데 다음 주에는 이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우리나라 부근에서 정체 전선이 형성되고 그 정체 전선에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지나면서 비가 자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당장 한 일주일 이내에 우리나라로 들이닥칠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태풍은 계속 생길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비가 내리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공기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최근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이나 또 남은 비구름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그 태풍 13호, 그다음에 15호 찬홈 뭐 영향 우리나라 오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영향으로 동풍이 강화돼서 서쪽 지역 팬 현상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났고 그 찬홈으로 동해안 지방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가 내렸고 이제 이런 영향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17호 태풍이 발생을 했는데 17개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일본은 7호, 8호 태풍으로 큰 피해를 받고 중국은 마비, 그다음에 이 돌핀 이런 등등 태풍으로 큰 피해를 봤는데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간접적인 영향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 폭염을 가져온 그 북태평양 고기압, 티벳 고기압, 이중 고기압이 꽉 덮어 있으니까 이 태풍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그 고기압을 뚫고 우리나라까지 접근하기는 어려운 그런 기압 배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름에 태풍 피해는 아직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태풍이 못 올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발생하지만 태풍의 길목이 열리면 그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동쪽으로 좀 물러나면 그 고기압 가장자리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데 앞으로 오늘로부터 한 열흘 이내의 예상이고 그 열흘 이후는 아무리 뭐 예상해봤자
그 빗나가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하여간 당분간은 태풍이 우리나라에까지 상륙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계속 생기는 그런 그 태풍이 생기는 건 계속 생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가뭄 상황 그리고 향후 그 예보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